세스케 스포츠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 예상되는 경기로 시그널 이두나 파크에서 펼쳐지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는 선두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챔스 조별 리그 5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현재 그들은 조 1위를 달성하며 이미 노가웃 단계 진출을 확보하였습니다. PSG는 노가웃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 이번 라운드의 베스트 전력의 라인업으로 가동시킬 것입니다. PSG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진출을 결정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조별 리그 경기, 저희 세스케와 같이 함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전 경기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와의 일전에서 전반 15분 만에 수비수 마츠 훈멜스가 로이스 오픈덱에 반칙을 범해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 32분 돌문의 수비수 람이 벤세바이니의 자책골로 뼈아픈 리드를 내준 돌문은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며 시작한 경기는 후반에 돌문의 수비수 니클라스 술레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지만 수적 열세의 도르트문트는 후반에 라이프치히의 오스트리아 출신 미드필더 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와 덴마크 공격수 유스프 포울센에게 골을 허용하였고 2분 후 도르트문트의 니클라스 풀크루그가 추격 의지를 보여주는 한 골을 되찾아왔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대2로 RB 라이프치히에게 일격을 당한 돌문은 승점 25점으로 이를 기록하고 RB 라이프치히는 리그 4위를 기록하며 갈길 바쁜 도르트문트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바움가르트너는 원정 경기 첫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챔스 조별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지만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도르트문트와 달리 파리 생제르맹은 챔스 조별 리그는 고전 분투하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올해도 대항마가 보이지 않으며 리그 8연승을 달리며 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리그1 15라운드에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경기에서 파리는 낭트를 맞아 두 경기를 연속으로 4-3-3 로테이션을 가동시키며 키리안 음바페를 공격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음바페는 경기 시작터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낭트 수비진을 흔들며 기선 제압하는 유효 슈팅을 날려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전반 25분 이강인도 오른쪽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하며 낭스의 골문을 조준했고 결국 첫 골은 전반 41분 좌측면에서 비티냐와 볼을 주고 받으며 돌패 성공한 바르콜라가 오른발로 감아찬 슈팅이 골망을 흔들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파리가 주도권을 가져오며 전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후반에도 파리의 주도권은 바뀌지 않았고 후반 10분 낭트의 코너킥 상황에서 모하메드에게 기습적인 헤딩골이 터지며 일격을 당하며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후반 38분 이강인의 왼발킥에서 파리의 추가 득점이 시작됐습니다. 이강인의 프리킥이 에르난데스 머리에 정확히 향했고 이를 라퐁 골키퍼가 선방했지만 세컨볼을 랑달콜로 무아니가 밀어 넣으며 리드를 되찾았고 후반 40분 이강인을 기점으로 공격을 전개한 파리는 연달아 슈팅을 노력했지만 추가골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파리가 낭트의 위협을 끝까지 버티며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연승을 8연승으로 추가하며 리그 우승을 향한 그들의 계획은 큰 이변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5위 러스팅이 7승 4무 3패 승점 25점. 최근 도르트문트는 초반 분데스리가 1위에도 오른 적도 있으며 길었던 바이에른 모넨의 독주를 막을 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넨에게 4대0으로 대패하였고 현재 조 1위 레버쿠젠의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포칼컵에서까지 슈투트가르트에게 패배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도르트문트는 직전 경기인 라이프치히에게도 일격을 맞으며 조 5위로 내려가며 매 경기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 1위로 순항 중이며 이미 챔스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파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돌문은 홈구장인 지그날 이두날 파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홈구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챔스 경기 두 경기에서 모두 무패를 기록 클린시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홈구장에서는 이전 18경기 중에 단 2파에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음바페는 현존 최고의 공격수로 그를 막는 건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에게는 어려운 일이 거듭니다. 하지만 수비진이 무너지더라도 그레고르 코벨이 최종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리 중 한 명으로 슈투트가르트, AC 밀란을 상대로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자신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입증했는데 뉴카슬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올해 분데스리그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넓혀봐도 그레고르 코벨보다 믿음직한 방해꾼은 없을 것입니다. 리그원 1위 11승 3무 1패 승점 36점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리그 1위로 1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에서 왕좌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분간 그들의 독주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에서 8연승을 질주하고 있으며 이 기록은 현 첼시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레티노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현재 챔스에서 조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돌문에게 조별리그의 유일한 패배를 남겨준 기록이었으며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은 파리는 17개의 슈팅 중 단 3개만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도르트문트는 14개의 슈팅 중 단 1개의 슈팅만이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날은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파리의 모로코 출신 수비수 아크라프 하카미도 득점을 성공시키며 조훌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에딘 테르치치 감독은 PSG가 아닌 음바페가 우리를 실망시켰다. 그 골이 없었다면 돌문은 적어도 승점 1점을 얻고 파리를 떠났을 것이다. 지난 경기 파리의 감독 루이스 엔리케는 전술 변화를 꾀했는데 고전적인 4-3 전술을 2경기 연속 선택했지만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퇴장으로 인해 다시 4-3-2로 변경하였고 낭트와의 경기가 음바페가 최전방 원톱으로 뛴 완벽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음바페는 최전방 원톱이기는 하지만 측면 중앙 라인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선수이고 공격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포지션을 이동을 하며 돌문의 수비수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경기 중요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상 문제에 시달리면서 주말 리그 순위 싸움을 하늘나 지친 도르트문트가 전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PSG는 토너먼트 진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모든 주전 선수들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PSG는 경기를 장악하기 전에 도르트문트의 초반 러쉬를 견뎌낼 수 있다면 승리를 쟁취하고 다음 토너먼트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